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TV 화면을 통해 본 한국의 고속도로는 온통 자동차의 정체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도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고 또 아쉬운 작별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상과 가족의 존재를 되새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주간 경제동향이 함께하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11일 미 달러당 11,827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62루피아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월요일과 비교해서는 거의 100루피아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상승, 즉 평가절하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였고,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체 휴일제의 도입으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휴 이후 열린 9월 11일 목요일의 환율은 미 달러당 1,03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8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5일 대비로는 11원 상승, 즉 원화가 평가절하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생한 달러화 강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오는 16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경우 이러한 달러 강세의 움직임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 달러당 1,05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11일 8.84원으로 마감하며 직전 영업일 대비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외 부분에서의 영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9월 11일 8.21%로 전주 대비 0.0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 금리 상승이 다소 가파라진 점은 눈여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4일 5,133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5,24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추가적인 재료가 이어지지 않아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 11일 열린 총재단 원래회의를 통하여 현행의 7.5%인 기존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사가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조사와도 같은 결과입니다. 즉 21명의 전문가들 전원이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수입을 줄여서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을 감안하여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 보조금 축소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보조금 축소가 연료 수입량 축소로 이어져서 경상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나몬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리터당 1,000루피아를 인상할 경우 물가는 1% 상승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점진적인 방식의 인상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는 경제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 말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1,112억 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1,105억 불 대비 7억 불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정부의 석유 가스 부문 실적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구조적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 및 채권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9월 8일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지난 9월 2일 현재 437조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7%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이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같은 날 15억 불의 미 달러화 표시 이슬람 금융 국채 매각에 100억 불의 응찰이 이루어져서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계 은행인 DBS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이 모든 현상이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서 연료보조금 축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빠르면 10월에 8에서 45%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로 이어져서 거시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연료보조금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단행될지, 여파가 어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영 석유 회사인 뿌르타미나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12kg짜리 LPG 가격을 9월 10일부로 2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6개월마다 추가 인상을 통하여 2016년 1월에는 국제 거래 가격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현재 92,900루피아에 거래되고 있는 12kg짜리 가스는 우선 114,300 4,300루피아로 인상되는데요. 사우디 아람코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반영한 경제적 가격은 181,400루피아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뿌르타미나는 국내 LPG 수요량의 41%만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2kg의 LPG 판매 부문이 뿌르타미나의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미 68%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17% 인상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외국계 대형 석유 회사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뿌르타미나로서는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해당 부문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국영기업의 한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자동차 판매량이 83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79만 2천 대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요타와 다이하츠의 저가 환경 차량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의 독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다이하츠, 혼다, 스즈키, 미쓰비시, 이스즈 등 6개사의 판매량이 증가된 반면 닛산 및 마츠다사의 판매량은 경쟁 심화의 여파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요타의 경우에는 28만 4천 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은 물론 점유율에서도 34.2%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요타 계열의 다이하츠사는 12만 6천 대를 판매함으로써 21.4%의 성장률과 15.2%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양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49.4%,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다이하츠 자동차의 아멜리아 찬드라 마케팅 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다이하츠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남은 4개월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랜맥스와 제니아 등 다인승 자동차와 정부의 저가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받은 아일라 해치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가 친환경 차량, 즉 LCGC 차량은 동급 차량 대비 연료 소모량과 속도가 낮은 대신 세제 혜택이 주어져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혼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다인승 차량인 모빌로의 성공에 힘입어서 8월 누적 11만 대를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91%의 성장세로 스즈키사를 제치고 점유율에 있어서 3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해당 기간 중 모빌리오만 5만 9천 대가 판매돼서 혼다의 전체 판매량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판매는 다이하츠의 제니아, 도요타의 아반자, 그리고 혼다의 모빌로와 같은 다인승 차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약진 소식도 하루빨리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량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기 지표 중 하나인 시멘트 판매량이 지난 8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466만 톤이 판매되고 전년 동기 350만 톤 대비 3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시멘트협회 위도도 산토소 회장은 발전소, 제련소, 아파트, 호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판매량 증가를 도왔습니다. 이제 남은 4개월 동안도 이 같은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5%의 증가율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시멘트 업체를 살펴보면 국영 시멘트 제조업체인 시만 그레식이 44.6%, 독일계 회사인 인도시멘 뚱갈 뿌라카르사가 29.3%, 스위스계 회사인 홀신 인도네시아가 14.7%, 그리고 시멘 보로사와 모로스와 시암 시멘트 그룹 등 기타 회사가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사에서는 장애인 편의 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케어 택시로 이름 붙여진 이 차량은 좌석을 개조하여 휠체어에 앉은 그대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번 차량 개조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 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블루버드의 뿌르노모 뿌라위 대표이사는 우선 5대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우리 회사의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5대의 개조 차량은 우선 병원과 호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민간 기업이 나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미국에서는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그리고 애플 워치가 선을 보였습니다. 고 스티브 잡스의 고집에 따라 한 손으로 모든 작동이 가능했던 4인치 화면을 버리고 4.7인치 그리고 5.5인치의 크기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조금은 큰 화면을 원하고 있었던 터라 기대에 부응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해 늘 새롭고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던 이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놓고도 평소 그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평가를 하는 게 세상의 인심인 듯합니다. 이제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며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